자, 여기 사주 한 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사주는 곤명, 여명의 올해 40세죠, 그죠? 경자일주입니다. 경자일주 딱 보니까 여명에 있어서 경자일주. 일단은 12운성에서 사지죠. 사시고 이 자수라는 게 일양시생이죠. 그러면 천간에 보면 이게 정인이 떠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고 내 공부 쪽으로 들어가는 쪽과 인연이 깊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자수라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특히 학문 쪽으로도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철학을 내놓을 수 있는 기운이 또 이 자수라는 기운이에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면을 또 가지고 있다. 자, 이 경자가 지금 몇 월에 났냐면 신월에 났어요. 그럼 이 자체가 비견이죠. 그리고 이 지장간의 임경 해서 금생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인신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를 보면 이렇게 화가 좀 편고되어 있죠. 이 화가 편관입니다. 천간에. 편관. 그래서 편관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이 인 중에도 병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목생화 한단 말이에요. 병인 자체도 또 이 인목이 생해주는 장생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주가 딱 뒷받침해주는 게 뭐냐면 경금이 신월에 났고 신자 합을 이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금이 신월에 나면 이거를 근록이다 해서 근록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격이 지금 천간에 투출된 게 없잖아요. 이랬을 때 지지에 볼 때 신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삼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관격이라고 봐야 돼요. 천간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지지에 서로가 삼합, 합력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기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상관격으로 보면 되고, 상관격으로 어떻게 천간의 편관을 상관대사라는 그런 사주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기를 좀 희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고, 편관은 또 의리죠, 의리. 누가 앞에 또 쉽게 자기의 비밀이라든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편관은 또 명예욕입니다. 이게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물론 권력욕도 되지만 또 이게 있어요. 세상에 나를 드러내가지고 세상을 뭔가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을까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편관의 그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편관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연에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으니까 사회적인 위상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주가 신각을 떠나서 연월에 편관이 있다는 것은 직장이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내가 무슨 공무원이 됐다 하면 정부 산하라든가 그죠? 그런 쪽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근데 반드시 나한테는 어려움이, 스트레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항상 맞부딪히고 놓여 있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이 신자, 이 상관으로 지혜로 가지고 또 이 지혜를 어떻게 인성으로 해서 살인 상생이죠. 살인 상생으로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분이 지금 인신충을 했어요. 그죠? 인신충을 했어. 이 연월에 지금 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고단했다라고 보여지고, 부모님들이 좀 뭐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항상 불법을 믿고 자기도 절에 많이 다녔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20대 때 이때 상관운이었잖아요. 이때 불교에 본인이 귀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 불교에 관한 서적, 그리고 이제 논문 이런 걸 쓰면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박사 과정 중. 이 갑오대운, 갑목이 사지에 가고 이 갑오대운에 지금 좌우충이 되어지죠. 인호가 합의되면서 좌우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오, 수화가 지금 상극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때 운기에. 이때는 편관이 병호, 근을 가지게, 뿌리를 단단히 가지게 되죠. 이때 무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사주 자체가 사오미로 가는 사주잖아요. 편관이 왕한 사주에 또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삶이 많이 좀 힘들고 지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절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편관의 기운을 강하게 또 부르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의지도 강하고 어떻게든 뭔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자묘에다가 묘신에다가 굉장히 사람은 좀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력도 좋아요. 한 곳에 꼴똘하게 이제 매진하는 그런 기운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묘신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다. 지금 나이가 40. 신자진이네요. 신자진이고 또 뭐죠? 인묘? 인묘진. 삼합도 되고 또 방합도 되고 지금 그런 운기네. 그죠? 자, 삼합도 되고 방합도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꾸준하게 내가 공부했던 거 있죠. 시작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와서 마무리가 되겠다. 그것도 이제 경진이죠. 경진이면 괴강이 됩니다. 괴강. 그죠? 괴강으로서 전문가적인 자기 역할로 완전히 이렇게 박사로 자기가 그 공부를 마스터하고 내가 전문가를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오고, 그걸 어떻게 한다? 인묘진. 인묘진은 사회성이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자질을 획득하는 그런 시기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 운이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기 동안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우리가 이 경신은 어떻게 해요? 걸록이라는 것은 걸록은 이미 내가 성인이 된 거잖아요. 20대, 30대, 그죠? 독립적인 삶을 살라고 태어났어요. 내가 지극히 부모한테 의지한다든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맞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뭐예요? 걸록이라든가 양이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부모가 어려워진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주변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이렇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그죠? 그렇게 하듯이 본인이 직접 홀로서기에서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본인이 굳건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명으로 이 프로그램을 있잖아. 이 프로그램을 본인이 짜고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록으로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감내를 해야 돼요. 세상에는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 그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맞아요. 자, 을사년에 보면 인사신 형살이 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인사신 형살이 왔어요. 이게 또 편관이네. 이 편관이 병화가 여기에 근을 두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음력 4월이잖아요. 이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무지받고, 또 이 사신형, 요거는 이제 상하관계 있죠. 권력이거든요. 권력 조직. 이런 쪽에서도 오래되신 분, 또 얼마 되진 않은 분, 이런 분과의 어떤 괴리감이랄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충돌이, 마찰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많이 좀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좀 주눅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늘 살아가면서 내 공부거리가 항상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운이 약간 이분도 상이 높죠. 그죠? 상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를 무시하는 이런 거를 좀 스스로가 참지 못하는, 못 견뎌하고 자존심에 조금 치명타를 이렇게 느끼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의 공부거리고, 어떻게 상이 높은 만큼 어떻게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진짜 하심을 해야 돼. 하심해야 돼, 하심. 진짜 하심해야 돼. 이 공부하라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런 일이 빚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살인상생으로 내 마음이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내 공부하고, 그게 결국 뭐냐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거든. 겸손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겸손도 하면서 어떻게? 각각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나와 남은 각기 다르지 않고 하나다. 너와 나는 똑같이 하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서로 다름을 있잖아.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얘기지.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건 뭐냐면 이건 존중하라는 얘기거든. 존중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사람의 그릇이 있단 말이야. 그릇이란 것은 그 살아온 환경도 될 것이고 집안의 환경, 그죠? 그 사람의 배운 어떤 공부적인 지식, 그 다음에 깨우친 지혜, 이런 관점들이 제각기 다 다르잖아. 나이가 60 먹어도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층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맞아들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고, 안 그러면 험담을 많이 한다든가, 남의 욕을 많이 한다든가, 남한테 과시욕을 막 내세운다든가, 남한테 인정받는 인정 욕구 있잖아. 그런 것도 많고. 근데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있죠. 그렇게 과시욕 받고 싶고 험담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으로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릴 때 있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어요. 그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그 상처가 깊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맞아봤다든가 폭행을 당해봤다든가, 안 그러면 폭언으로 완전히 눈치껏 이렇게 눈치코치껏 숨죽이고 살았다든가, 그 속에서 자기가 참고 살았던 울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남 앞에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순간 습관처럼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딱 그 단순한 그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의 진면목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결국 상처받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각자가 타고나기를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어떤 습관 중에서도 본인이 배우고 자라고 하는 그런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바라다 보고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의 배움은 조기까지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그럼 각자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훨씬 더 편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내가 꽉 잡고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평관 갖고 있는 사람은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평관. 이미 평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상처받은 인자가 있는 거죠. 상처받은 인자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치유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치유받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죠? 이런 것도 함께 있는 거야. 그것이 다른 뭐 권력이 됐든 다른 명예가 됐든 그죠? 어떻게든 나를 특히 평관은 더하잖아. 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카리스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의로운 일, 아주 의로운 일 이쪽을 쓰게 된다면 정말 사회에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버리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큰 제목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또 신약 명예 정말 이런 상처받고 치유받고 싶은 이런 인자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줘요? 칭찬해줘라. 칭찬해줘라. 칭찬을 많이 해주다 보면 마음도 누그러지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죠?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평관은 항상 어떻게 돼? 밖에서 일어나는 인자죠. 자, 우리는 정관은 아니잖아, 그지? 평관은. 그렇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항상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요동할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걸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만의 어떤 그 신념이라든가 마인드가 새롭게 일궈 나갈 때 사회적으로 인묘와 지금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성으로 거듭나면서 내가 인성으로 살인상생해서 그 마음의 크기도 커지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도리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위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지금은 내 공부 중 나를 치유하는 중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공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일단은 내가 뭐예요? 걸로, 비견으로 그 다음에 이 상관을 활용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안 그래 이 위기나 어려움을 내가 지혜롭게 이게 지혜잖아 지혜롭게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